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처음에 다이어트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왕초보의 다이어트. 맞아요. 우선은 체육관을 가야죠. 우선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저는 등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살을 빼야 되니까 우선은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땀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식단 관리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혼자서는 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살이 쪘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헬스장 막 등록해서 네.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잖아. 우선 가서 해봐야죠. 네, 해서 뭐 꾸준하게 못 하더라도,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생각만 하고 어떻게 실행은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실행을 해야죠. 보통 뭐 식단을 먼저 시작을 하든. 근데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식단을 해야 될지. 맞아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첫 번째로는 그냥 운동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혼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살이 쪘을 거고. 그러려면 이런 혼자 관리가 되는 사람은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고. 그렇죠? 우선 혼자 못한다 생각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겠죠. 우선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다이어트 관점에서 봤을 때 식단이 80이고 운동이 20이라는데 근데 그렇게 힘든 식단도 힘든데 네. 운동 20%밖에 안 되는데 네네네. 운동까지 해야 된다. 네. 운동까지 해야 돼. 네. 운동 왜 해야 되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식단이 80% 이상은 맞아요. 식단만으로는 살을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식단이 내가 막 다이어트식을 먹어요. 막 샐러드 식단을 먹고 닭가슴살을 먹는다고 내가 막 굉장히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막 닭가슴살을 그냥 해봤잖아요. 다이어트. 막 너무 행복해. 막 샐러드 먹고 닭가슴살 먹으니까 이 맛이지. 살 빠진 느낌이에요. 막 살 빠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들진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증폭시켜주는 게 나는 그 20%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운동을 땀을 흘려. 좀 어찌됐건 어느 정도의 근육통도 있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내가 운동한 게 아까워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식단을 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단만은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운동은 안 하고 식단만은 할 수 없다. 반대로 식단은 안 하고 운동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운동이 주는 쾌감, 그런 성취감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정말잖아. 근데 식단이 주는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거 사실 별로 없어. 그래서 그 80%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20%의 운동을 해야지 내가 그 80%를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 식단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코치님, 입 터졌을 때 식욕 억제 방법이 있나요? 입 재봉질 말고요. 입 재봉질. 우선은 입이 터지고 나서는 막을 길이 없어요. 입이 터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났다고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입이 터지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식욕을 억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배고프거나 허기가 지거나 사실 이럴 때 입이 터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이 터지기 전까지 좀 어느 정도 배고픔이 오지 않게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정도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 라는 것도 조금 아셔야 되고,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든 상황인데 막상 이제 음식이 막 눈앞에 깔려있고 이러면은 정말 이성을 찾기 힘들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계속해서 좀 현명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자나 빵 이런 게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호하게 끊지 않는 이상은 끊을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것 말고는 사실 이렇다 할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운동하다가 부상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다 부상이 오면은 일단은 뭐 어디가 아프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우선은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냥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제가 인스타그램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한 여자분이시고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나이도 이제 40이신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뭐 나이가 40이고 나이가 50이면은 뭐 어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에 등치기 나가는 건가? 달달이. 아니 나는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왜 하지 말라는지 이유가 뭐래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지 말래요.
근데 어깨가 안 좋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어깨가 안 제가 좋아요. 의사 선생님들을 모든 의사분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코치님 입장에서는 다이어트가 먼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벌크업이 먼저인 것 같아요? 뭔가 순서를 정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냥 각자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뭐 다이어트가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벌크업이 목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두 개를 한 번에 원하잖아요. 아,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이 좀 커지고 싶다.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아, 이렇게 네. 성장하고 싶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이어트보다 벌크업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다이어트는 살이 체지방이 빠지는 거잖아요. 체지방이 빠지면 피부로 느껴지는 게 되게 빨라요. 바지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그냥 거울로 봤을 때나 뭔가 옷이 틀려지고 그냥 피부로 빨리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벌크업은 우리가 1년 동안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근육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초보자분들은 1년 동안 많은 근육량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내가 피부로 느끼기 힘들어요. 왜냐면 1kg의 근육량이 온몸에 구석구석에 자리 잡는 건데 이거를 내가 느끼긴 힘들다. 그래서 1kg가 다 이런데 팔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벌크업을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그건 포기했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깨가 커지고 싶다. 네. 팔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싶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보다 네. 이제 살크업을 가장 벌크업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순서가 살크업을 한 다음에 네. 벌크업을 해야 된단 말 이러니까 살크업은 말 그대로 지방을 찌우는 거잖아. 살크업은. 벌크업은 건강한 식단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한 식단을 5끼, 6끼, 막 7끼를 먹으면서 그걸 이제 운동량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내 몸에 근육을 붙이는 거고 살크업은 뭐 배달 음식이나 뭐 고칼로리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제한을 두지 않고 먹는 거잖아요. 살크업이랑 벌크업은 전혀 다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럼 운동량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네. 일반인들은 하기가 어렵나요? 아니요, 일반인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죠. 왜냐면은 많이 드시는 만큼 그만큼 많은 칼로리를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량도 받쳐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보통 벌크업을 원해서 좀 하다가 네. 이제 자연스럽게 안 늘어서 운동을 아예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많죠. 그 벌크업을 시도를 하실 거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정말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한 기간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을 뭐 6개월 한 사람이랑 운동을 6년 한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체지방이어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 몸이 훨씬 좋아요. 심지어는 체지방이 더 높아. 체지방률이 더 높더라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 몸이 훨씬 좋아요. 요요는 왜 오는 건가요? 요요는 왜 오는 건가요? 요요. 네. 우선은 요요가 왔다라는 거는 살을 많이 빼봤던 경험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살을 뺐으니까 요요가 왔다고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요요가 오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식단도 열심히 했으니까 감량을 잘 하셨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감량을 한 이후에는 모든 걸 놔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운동도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단은 당연히 안 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뭐 보상심리나 이런 것들이 더 발생을 해서 더 많이 드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당연히 살이 찌는 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감량을 하시고 나서 좀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다 놓지 마시고요. 뭐 운동은 운동이라도 꾸준히 계속 하시고, 뭐 식단은 뭐 그래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해도 그래도 살이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찌진 않으니까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놓지 마셔라.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목표가 생기면 또 그때 또 식단이랑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놓는 순간 살은 무조건 찐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얘기해봐요. 다이어트가 힘드냐, 유지어터가 힘드냐. 다이어트가 힘드냐, 유지어터가 힘드냐? 당연히 다이어트가 힘들죠. 왜요? 이게 논란이 되나요? 그런 말이 엄청 많죠. 왜요? 왜? 뭐 다이어트는 이제 뭐 안 먹으면 빠진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네. 유지어터는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진 노력이 들어가니까 네. 운동은 점점 더 해야 되고 네. 식단은 점점 더 지켜야 되고 그래요? 계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반대 아니에요? 다이어터들이 먹는 거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 예를 들면 만약에 네. 120, 130kg인 친구가 이제 40kg, 50kg 때 이제 다이어트가 된 네.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은 네. 120, 130 나가신 분은 그만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식단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운동도 이제 되는 동작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40kg, 50kg이신 분은 이제 찌거나 더 이제 네.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운동도 네. 점점 더 강도 높게 해야 되고 네. 식단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해온 운동을 똑같이 이 120, 130대 했던 운동을 똑같이 네.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이제 유지가 안 될 거잖아요.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이거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저는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를 하지 않아도 그냥 똑같이 매일 운동을 해도 저는 그냥 유지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유지가 목적이잖아요. 유지가. 그러니까 유지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체중을 이렇게 일자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면 이렇게 유지할 거예요.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폭이 이렇게 크게면은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유지하는 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보통 그냥 직장인들 기준으로 그냥 출근도 하고 그냥 하루의 루틴이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고 뭐 점심 먹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잠자고 다음날 또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루틴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식단도 하실 거고 비슷하게 운동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뭐 약속이 있으시거나 뭐 이때 조금 뭐 폭주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음식도 많이 먹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체중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월요일 다시 토일이 지나서 월요일날 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는 다시 좀 내려올 거예요. 월, 화까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터는 이렇게 계속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들한테 주말이 너무 힘들거든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은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주말에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약속이 많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다이어트의 속도를 좌지우지 할 건데, 근데 유지어터는 좀 올라도 다시 금방 내릴 수 있는 자기가 그런 데이터가 자기한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을 빼놨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이어터들은 그런 데이터가 자기한테 없다고.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굶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식단을 해야 되는 거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 다이어트가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유지어터는 그만큼의 결론은 유지어터는 살을 빼고 유지하기 전까지의 자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면 살이 빠져라는 거를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쉬울 것 같다. 유지하는 거. 숨 쉴 틈이 없네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숨쉬죠. 그런 차이.